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14일차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인데, 신제도주의 자체가 워낙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단어들이 까다로워서요. 제가 오늘 얘만 하나 따로 주제를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제도주의, 내일은 신공공관리론. 정말 두 개 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복습을 진짜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신제론의 가장 핵심은 어떤 걸 비판했느냐죠. 구제도론, 구제도주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법률과 제도 중심으로만 연구했었던 구제도주의를 비판했고요. 구제도주의는 사실 행정학 이론은 아니고 정치학 이론.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학 연구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구제도주의를 비판하고요. 행태주의도 비판하죠.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너무 정형적으로 그리고 정태적으로 봤다라는 게 문제고요. 행태주의는 너무 개인의 행태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게 문제였기 때문에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행동에 개인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선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이기도 하고요. 또 종속변수, 제도가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적인 영역의 신제도주의죠. 거래 비용의 개념을 통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제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를 바라볼 때 그 선호가 제도와 완전 별개로 만들어지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제도의 에서 나타나는 선호가 제도권 외생적인 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에 만들어진 제도는 모두 다 게임의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성원들끼리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으로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게 특징이고,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정치학적 신제도주의라고 얘기하죠.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정치 제도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역사적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국가별 연구를 해주는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로부터 선호는 내생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생적 선호를 주장하게 되고요. 제도적인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비합리적인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사회가 보편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정치 제도라면 그 제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결절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단의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것도 역사학적 제도주의의 특징이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의 문화적인 속성을 제도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정당성에 의해 마치 문화가 동형성을 띠는 것처럼 제도도 동형화되죠. 그래서 제도의 동형성, 사회적 정당성, 배태성 뭐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막 줄줄이 읊고 있는데 단어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그 단어의 의미를 꼭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방법론적 전체주의고요. 마찬가지로 예의 선호는 제도권 내부로부터 만들어지는 선호, 내생적 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선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신제도론. 제도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 규범에 관심을 갖습니다. 외생적으로 다루어졌던 정책, 행정 환경을 내생 변수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행정 환경 역시도 제도권 내부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 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닌 이게 행태주의가 설명하는 개인이죠. 행태주의의 개인은 제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래서 파편화되어 있다, 원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되어 있는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맥락 안에 있는 개인을 보고요.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이 됩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의 이론들이 거래 비용을 다루는 그런 형태의 모든 행정학적 이론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 경제학, 조직 경제학의 내용이죠. 공공선택 이론, 공유제의 비극을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공유제 이론 역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의 이론이고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가장 중요하는 것은 바로 제도의 경로 의존성.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범위적 제도 변수, 국가 단위적, 국가별 행정체제, 국가별 정치체제라는 제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 행정체제에 대한 것들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그래, 전체주의가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죠. 전체주의의 입장 중에서도 중범위 수준으로 제도를 분석하는 제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데 이건 비단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신제도주의의 특징이 제도의 영향력, 제도의 맥락을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그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 요거는 우리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고요. 사회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정당성이 새로운 제도적 관행을 채택한다라고 주장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신제도주의에서 기출되었었던 선지들을 한번 쭉 읽어봤고요. 우리 문제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1번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가 아닌 원자화된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바꿔야 되겠지. 원자화된 개인에 초점 맞추는 건 행태주의, 신제도주의는 오히려 제도라는 맥락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선지가 돼요. 그래서 1번은 앞뒤를 바꿔줘야 맞는 선지가 될 수 있고요. X입니다. 2번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중범위 제도 변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범위 제도 변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그래서 개별 행위자의 행동이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오히려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아시겠지만 사회적 동령화, 이게 제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경제학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의 X가 되고요. 4번입니다. 역사학적 신제도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그럼 요거는 N 선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신제도주의는 몇 개의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론이거든요. 현실, 이론, 요 사이에 간극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예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업 잘 듣고 정리해 주시면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되게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차게 힘내서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안녕.